한국 증시는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큰 폭의 상승을 한번 일궈낸 바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포석을 놓고 이번 정책을 썼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아마 내년 상반기 열리는 총선일 겁니다. 공매도 금지가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걸 보면 더더욱 둘이 관련이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 텐데요. 미국도 내년 말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관련해서 이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사실 바이든이 굉장히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입니다. 왜냐? 사실 겉보기로 봐서는 지금 미국 경제가 나쁘지는 않죠. 4분기는 하락이 약간 예정돼 있지만 3분기 보여줬던 연율 환산 4.9%라는 엄청난 성장은 정말 놀라운 수치였고요.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과 많이 내려온 인플레, 미래 예상 좀 빼고 우리가 걸어왔던 길도 좀 빼고 지금 상황만 그냥 딱 놓고 보자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느껴지는 미국 민심은 전혀 바이드노믹스를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전해드린 경합주 6개 조사, 이 중 트럼프가 5곳을 이겼고 고작 한 곳을 바이든이 이겼는데요. 이 조사에서 지금 경제가 매우 좋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에 불과했습니다. 좋다고 말한 사람이 16%, 안 좋다고 말한 사람은 무려 과반이 넘는 52%에 달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지표는 좋음에도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가 극심한 침체에 가까운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이어지기만 해도 바이든이 선거에 이기기 어려운데 사실 미국 경제는 지금 가만히 놔두면 침체로 가면 같이 호황이 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당장 4분기 예상 GDP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도 총선을 이기겠다고 공매도를 묶어놨는데 미국은 대선이 걸렸는데 앞으로 바이든이 아무것도 안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일일 겁니다.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경제 호조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바이든의 경제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그 내면에는 내가 오른 임금보다 물가가 더 올라서 살기가 팍팍해졌다는 그런 피해의식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의식을 없애려면 바이든은 두 개를 해야 됩니다. 물가를 잡아야 하고 임금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물가를 잡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준의 몫이고 연준이 그동안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를 잡았고 그게 꽤 효과가 있어서 CPI가 3%까지 일단 떨어졌습니다만 문제는 연준이 더 이상 여기서 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시장에서 이미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고 파월 스스로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4분기부터 경제 전망치가 뚝뚝 떨어지는 마당에 금리를 추가로 올리기는 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정부는 임금을 높여주거나 아니면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식으로 포퓰리즘 정책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이 자동차 노조 파업에 동참하면서 자동차 노조들이 상당한 수준의 임금 인상이 되도록 힘을 썼던 것은 이 같은 맥락일 겁니다. 아마도 바이든 정부는 계속 이 같은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통해서 사회 전반적인 소득을 늘리려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식이 있죠. P는 W 나누기 MPL. P는 물가 수준, W는 명목임금, MPL은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의미합니다. 노동 생산성이 일정한 상황에서 임금이 올라가면 결국 물가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임금이 높아져 봤자 물가가 올라서 실질 임금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결국 장기로 가면 의미 없는 정책이 됩니다. 물가만 올린 것이죠. 또한 일시적으로 높아진 명목 임금은 일자리에 뛰어드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기 때문에 실업률을 늘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자발적 실업이 늘기 때문인데요. 그럼 또 바이든 입장에서는 실업에 따른 사회 갈등을 또 막아야 되고 그럼 각종 공공사업과 복지 정책 등을 통해서 불만을 잠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결국 대규모 재정 정책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임금 인상과 대규모 재정 정책, 이건 다시 물가를 올리는 주범이 되고 바이든 정부는 내년 대선이 오기 전까지 이걸 계속 꾸역꾸역 막아내면서 돌려막기를 하면서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 고비를 넘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뉴욕타임즈의 보도,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이기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뒤에 하락 안정세를 찾던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꿈틀거리는 것은 이 같은 시장의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 나온 미국의 국채 발행 물량 그리고 빌 에크먼의 쇼크오버 등이 동시에 터지면서 고공행진했던 미국 장기물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졌었는데요. 어느덧 슬금슬금 올라서 이제 바닥 다지기를 끝낸 게 아닐까?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점점 더 일정이 좁혀질수록 시장 참가자들이 베팅을 하는 주요 포인트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기에 일희일비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계속 예상 시나리오로 염두에 둬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트럼프에 유의미하게 밀리고 있다. 뉴욕타임즈 보도가 나온 직후에 변화무쌍한 미국 장기채 수요 심리는 일단 이 이벤트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좋은 건 시장의 집단 지성을 이용하는 것이겠죠. 마침 현지 시간 8일 수요일에 400억 달러어치 10년물 국채 입찰, 그리고 바로 다음날 240억 달러어치 30년물 국채 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한 번 국채금리 방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그때그때 신속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브랜비어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